연애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내가 특별하다고 날 놓치기 싫다고 하던 사람.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기다리는 건 늘 내가 되고 있는 상황이 속상하시죠? 이런 상황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바뀐 걸까요? 사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뀐 건 내 마음속 태도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줄 알았지만 단 하나, 딱 하나만 바꿨더니 그 사람이 다시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말투도, 외모도, 돈도 아닌 단지 마음속에 이것을 품기만 하면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사랑 앞에서 더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진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관계의 흐름을 놓치고 괜한 오해와 거리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잔잔한 그리움이 번져가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 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판을 뒤집는 단 하나의 태도.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애를 시작하면 처음엔 서로를 향한 설렘이 넘쳐 흐르죠.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에도 두근거리고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그 감정에 하루하루가 특별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은 내가 먼저 하게 되고 데이트 제안도 내가 먼저 꺼내고 마치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엔 분명히 그 사람이 먼저였고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단 하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라는 태도입니다. 이 마인드는요, 겉으로 드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난 너 없어도 괜찮아라고 대놓고 말하는 건 오히려 마음의 벽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서 이 태도를 확고히 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실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고 느끼면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 순간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신경 안 써도 멀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그 사람도 계속해서 긴장하고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날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주면요, 그때부터 관계는 무너집니다. 당연한 존재가 된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돼요. 이건 밀당도 아니고 심리 게임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더 먼저 아끼고 내 삶을 중심에 두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굳이 너 아니어도 괜찮아. 난 나를 사랑하고 내 삶도 충분히 멋져.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부터 상대의 반응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은 내 남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평범하든 모자라든 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하지만 남성은 다릅니다. 특별하다고 느끼는 여자에게 전부를 쏟아붓고 그 여자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즉, 남자에게 이 여자는 가치 있는 여자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그가 먼저 노력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내가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상대방을 밀어내겠다는 선언도 아니에요. 그저 내 존재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먼저 인정한다는 태도예요. 이 태도를 갖게 되면요, 관계의 균형이 바뀝니다. 내가 끌려가는 연애가 아니라 서로가 긴장하고 노력하는 건강한 연애로 변하게 됩니다. 연락이 뜸해졌을 때도 왜 답이 없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보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네? 뭔가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같아. 그 불안감이, 그 긴장이 그 사람을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 없이도 괜찮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결국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왜냐면 내 인생은 충분히 멋지고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 관계에 대한 이 태도가 여러분의 사랑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두 번째, 남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칭찬과 무관심.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날 좋아하겠구나.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랑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칭찬과 애정 표현을 끊임없이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속적인 칭찬은 처음엔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끔 주어지는 칭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원리인데요. 간단히 말해,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보상을 줄 때 사람은 훨씬 더 강한 몰입과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매번 칭찬을 해주기보다 가끔은 무심한 듯 넘어가고 정말 잘했을 때만 오빠 진짜 멋있어 보인다. 나 지금 약간 설렌 거 알지? 짧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이번엔 칭찬받을까? 내가 뭘 더 해야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여러분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요,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강력한 심리 효과예요. 왜 슬롯머신이나 복권에 사람들이 중독되는지 아세요? 언제 보상이 나올지 몰라서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남자가 여러분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게 되면 그는 여러분에게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감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단순히 밀당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계산적으로 잘해주고 안 해주고를 조절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항상 칭찬만 주는 사람에겐 상대가 점점 느슨해지고 그 노력이 당연해지고 결국엔 권태기라는 이름으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간헐적인 칭찬과 무관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에겐 상대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특히 남자는요, 칭찬받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 여자를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 칭찬이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나오면 아,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늘 호의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내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주어지는 칭찬의 보상이 중요한 거예요. 칭찬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타이밍 좋게 진심이 느껴지게
이렇게만 해도 남자는 긴장을 놓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의 반응에 민감해지고 그 긴장감 속에서 사랑을 유지하게 됩니다. 내가 뭘 더 해야 저 여자가 반응할까?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최종 결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연애만 하면 늘 내가 끌려가는 기분이 들까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소개팅에서 썸 탈 때, 심지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상대가 뭔가를 정하고 나는 따라가는 입장, 데이트 장소도 뭐 먹을지도 언제 만날지도 전부 상대가 먼저 말하면 나는 그냥 오빠가 좋으면 나도 좋아. 하고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잘 맞춰줬는데도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나를 더 배려해 주거나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내 의견을 당연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짜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관계에서 끌려가는 기분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 관계를 이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안심합니다. 오늘은 내가 계획 짜야지, 내가 리드해야지 이런 마음요. 그런데요,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마지막에 그래, 이걸로 하자라고 결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오늘 뭐 먹을래? 하고 물어봐요. 그때 난 아무거나 오빠가 정해. 이러면 겉으론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론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오빠는 뭐 먹고 싶은데? 2개 정도 말해봐. 내가 골라줄게.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메뉴를 2개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그럼 난 이걸로 하고 싶어. 하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작은 흐름에서 주도권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내가 리드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마지막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는 결정권은 그녀에게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건 여행지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우리 바다 갈까? 아니면 산?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데나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 마세요. 바다도 좋고 산도 좋은데 나는 이번엔 바다 쪽이 더 땡긴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판을 짜게 하고 나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남자는요. 겉으론 내가 리드했네 하고 으쓱할지 몰라도 마음속엔 결국 그녀가 결정했네 하는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이 인식이 반복되면 남자는 여러분을 점점 더 조심스럽게 더 눈치 보면서 대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복되면 무서운 차이를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자주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체로 권위가 생깁니다. 말 안 해도 티 안 내도 상대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중심을 쥐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건 억지로 리드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남자가 판을 짜게 하되 여자가 그 중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로 의견을 선택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쌓이면 관계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티나게 리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의 중심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선이 있는 여자가 결국 주도권을 잡습니다. 나를 진짜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날 쉽게 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이런 바람 누구나 갖고 있죠. 근데요, 그 시작은 꼭 경계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애에서 자꾸 상처받는 이유, 내가 더 애쓰고, 더 맞춰주고, 더 참고 기다리는 쪽이 되어버리는 이유, 그 핵심엔 경계선이 없어서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밤 11시에 지금 잠깐 얼굴 보자 하고 연락했을 때 그래. 잠깐이면 괜찮아. 하고 나가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경계선은 무너진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랑에 감동하고 정말 날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남자의 뇌엔 이렇게 저장됩니다. 이 여자, 내가 어떻게 해도 돼. 무서운 말이죠.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시간엔 좀 아니지. 급하게는 힘들어. 다음엔 미리 약속하고 보자.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을 아무 때나 불러도 나와주는 여자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여자로 바꾸는 마법이에요. 남자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느끼거든요. 이 여자, 만만치 않네. 내가 실수하면 놓칠 수도 있겠구나. 경계선이란 결국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돼. 하지만 여기부터는 안 돼. 이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관계의 흐름을 자기가 이끌어요. 눈치 보는 연애가 아니라 상대가 눈치 보는 연애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경계는 까칠하다, 어렵다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해달라는 신호예요. 남자는요, 자기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받아주는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건 좀 아니야. 그 말 듣기 싫었어. 그 행동 나한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그때그때 말하는 여자를 보고 조심하고 긴장하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남자의 뇌엔 도전과 통제 불가능한 대상에 끌리는 본능이 있어요. 너무 잘 맞춰주고 다 받아주면 그냥 내 사람이네 하면서 흥미를 잃죠. 하지만 기준이 있는 여자는 다릅니다. 그 기준 앞에선 남자가 자기를 검열하게 돼요. 지금 이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행동 오바 아니었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신경 쓰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경계선에서 나옵니다. 그와의 대화 중에 툭툭 내뱉는 말. 혹은 무심한 듯한 말투에 상처받을 때 있죠. 그럴 때도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하고 넘기지 말고 방금 말 좀 상처됐어.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감정적으로 터뜨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 하나로도 상대는 말 조심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무조건 피하거나 싸우듯 말할 필요 없어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만 하면 됩니다.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자는 화를 내는 여자가 아니에요. 선이 분명한 여자예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여자는요, 절대 만만하지 않고 절대 잊히지도 않아요. 관계의 주도권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자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갑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나치게 내어줬다면 이제부터는 작은 선부터 그어보세요. 이건 괜찮아 하지만 이건 싫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연애를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경계선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기분이 좋고 어떤 말과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연애에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이 사람은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다섯 번째 말보다 태도가 힘이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왜 그렇게 사소한 거에 화를 내? 그냥 넘어가면 될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속상하죠. 나는 나름대로 참다가 말한 건데 결국엔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결국 나만 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건 화를 안 내도 속마음을 말해도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는 힘과 경청의 기술이 어떻게 연애의 주도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익혀도 남자가 여러분을 절대 쉽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다.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좋은 연애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감정은 표현하되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럴 때 막 언성을 높이고 진짜 왜 이렇게 해? 라고 소리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는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화나면 바로 언성을 높이지만 감정을 흘려보낸 후 차분하게 잘못된 행동만 이야기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좀 불편해. 다음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요, 남자는 당황합니다. 화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차분하지? 나 지금 무슨 잘못한 거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상대는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화를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은 느끼되 그걸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력은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조절력은 말을 아끼고 차분히 상대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돼요. 이제 경청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경청이 그냥 고개 끄덕이고 맞장구 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경청은요, 상대의 말에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담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남자는요, 겉으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속으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약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느꼈어?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면 그 순간 그는 이 여자는 내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자가 여러분을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긴 관계에서는요, 작은 불편함만 보여도 상대가 먼저 알아채고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도권이 생긴 상태예요. 감정 폭발이 아니라 차분한 태도가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더 영향력 있습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